호모데우스 제14강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자신들의 축적한 과학기술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영생불멸하는 그 육체를 구성을 해내고 자신들의 영혼 혹은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업로딩 시킴으로써 불사 영생 호모데우스 신으로 이렇게 진화를 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지금 주장되고 있는 이쪽 분야의 사람들의 주된 관점인데, 그것이 한 2045년 정도에 달성이 된다는 게 이제는 대표적인 사람 레이 커즈웰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돈과 권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RG 기술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NRG라고 하는 것은 N은 나노, R은 로봇 AI, 인공지능을 뜻하는 거죠. 로봇 인공지능. G는 게놈, 유전공학을 뜻하는 이 기술적 합병, 융합을 통해서 기계,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불사 영생체를 구성하고 불사 영생체를 구성한다. 체를 구성을 한 뒤에 여기에 자의식, 소위 자의식, 영혼이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것을 업로딩 한다는 거죠. 업로딩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요 기술, NRG 기술, NRG 융합 기술로 불사 영생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자의식을 업로딩한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는 이쪽 분야에 생각하는 분들의 일반적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 자의식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 소위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깔려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의식을 디지털화 할 수가 있다.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깔려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디지털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결국 아주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디지털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는 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이제는 계속 얘기를 상당한 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아셨을 텐데, 이 영화적인 상상력과 현실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것을 100% 그냥 수용을 해드려서 제가 이제는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는 어떤 문제를 보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화해서 불사 영생체 NRG 융합 기술로 만든 어떤 신체, 불사 영생 신체라고 그래, 육체에 업로딩을 할 때에 우리는 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의 범주를 오성 능력적으로 볼때 오성과 감성 능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철학서들이 있어요. 거기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성은 좀 더 상위 개념이고, 사실 오성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적당합니다. 그거는 이제는 어떤 개념화 시키고 비교, 판단, 추리, 계산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오성 능력이죠. 그리고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오욕칠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성과 오성.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서양의 그 사고 패턴들 자체는 어떤 이 디지털화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계적 과정으로. 그러니까 그 기계적 과정이라는 거는 서양의 그 철학사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오성 우위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성 우위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욕망이나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성 그래서 더 이제 좀 더 높은 개념으로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그 수학적인 수리적인 어떤 그런 계산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감성보다 상위 개념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조가 그 유럽의 이렇게 플라톤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인데, 이게 사고 패턴의 주류인데, 그 사고 개념 자체가 이런 어떤 오성위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기초해서 이렇게 그 현대 그 과학 기술로 이렇게 기계적인 환원주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마치 정밀한 기계와 같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지금 컴퓨터 디지털 그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오성 능력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욕망과 감정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오성 능력과 감성 능력의 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성과 감성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여기 이런 어떤 디지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의식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욕망과 감정을 이제는 오욕칠정이다, 칠정의 요소다라고 할 때, 이 감성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욕망과 감정 부분도 이것도 욕망과 감정도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100%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일단은 인정을 한다. 그래, 좋다. 그러면은 뭐 오성 능력이나 감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한 개인에 있어서 의식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총체로 다 디지털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100% 인정을 일단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불사영생체가 된 사람은, 불사영생 육체를 보유한 사람도 여전히 여전히 욕망과 감정이 인간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불사 영생 육체를 가졌다는 점이 틀린 것이고, 계산 능력이 빠르다는 거죠. 계산 능력이 빠른데, 이것이 인간이 가진 욕망과 감정과 어떻게 어울려서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 불사 영생체가 됐고, 특히 오성 능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죠.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강화가 됐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바탕에 깔려있는 욕망과 감정은 여전히 인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한다, 그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떤 불사 영생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욕망과 감정은 여전히 호모사피엔스적이라는 거죠. 이게 육체 자체나 이런 오성 능력, 계산 처리 능력, 정보 처리 속도는 엄청 수천 수만 배로 빨라질 수 있는데 욕망과 감정은 호모사피엔스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존재들이 지배하는 그 사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은하철도 999 같은 거죠. 이런 게. 지금 저기 유발 하랄이라든가 레이 커즈와일 같은 이런 유발 하랄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면서 미래학자, 역사학자, 문명학자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양반은 이쪽에 공학 쪽에 공부하신 분은 아니죠. 아니긴 하지만은 이제는 문명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호모데우스라는 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요런 육체가 오성적인 능력, 정보 처리 속도나 그런 게 빠른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역시 이 욕망과 감정은 그대로 수용이 된 상태가 된 거니까 그런 쪽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결국에는 이분의 시리즈가 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에서 21세기를 위한 재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불균형 때문에 인류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재현을 하는 내용으로 또 책을 하나 또 이게 쓰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욕망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그대로 동일한 상태일 때, 이때 인간이 이런 상태일 때, 계속 이런 상태. 그거는 레이 커즈와일도 똑같은 얘기고, 결국 아무리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식의 변화는 없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분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고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 그것을 사실은 많은 영화에서는 이런 사회들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로 사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스토피아, 하나의 지옥 같은 세계라는 거죠. 아직 현실화가 안 됐지만 지옥 같은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은하철도 999에서 등장하는, 여기에 보면은 이 기계의 몸으로, 불사 영생체인 기계의 몸으로 바꾼 기계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인간들이 있다는. 유발 하라리 같은 분들은 기계 인간을 이걸 호모데우스로 부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일반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호모데우스라는 기계 인간들이 일반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돼서, 이거는 유발 하라리도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21세기 주요 생산품은 호모데우스가 들려주는 인류의 미래 하면서, 21세기 주요 생산품은 무기, 자동차, 섬유가 아니라 마음과 뇌, 인간의 몸, 바로 육체라는 거죠. 마음과 뇌는 디지털한 그런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프로그램.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몸. 그게 바로 주요 생산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방식은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나머지 인간인 우리를 지배하는 표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바꿔보면은 기계가 되지 못한 인간을 지배하는 그 형태가 마치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형태와 같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 인간이 일반 인간을 지배하는 다루는 형태 자체가 현재 인간이 동물들을 다루는 그 형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산업혁명이 노동자 계급을 창조했다면 다음에 올 거대한 혁명은 쓸모없는 계급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잉여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인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존재들을 호모데우스로 부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인간들이 볼 때는 일반 인간들은 그냥 잉여인간들이라고 해요. 잉여인간이라고 해요. 잉여. 그러니까 사실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잉여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인간들이라는 얘기죠. 어떤 생산력이 아무 쓸모,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쓸모가 없어. 그냥 잉여야, 잉여.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자, 얘 끔찍한 사회가, 이게 끔찍한 사회. 제가 볼 땐 이거는 지옥 같은 세계 같아요. 이 세계는. 이런 세계라면은.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아주 그 당연한 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강력한 종교들은 중동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강력. 급진 이슬람교는 계속 승산 없는 전쟁을 하겠지만은 진짜 강력한 종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동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기계인간을 만드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기계인간의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몸의 기계인간,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NRG 기술을 이용해서 그 몸을 만든다. 그런데 뭐 다양한 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NRG 기술을 사용하는 이 기술 혁명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밸리라고 이제는 대표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계인간, 이게 결국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은 디지털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NRG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기계인간들 아니에요? 기계인간들이 NRG 기술을 계속 장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인간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은 잉여인간이 돼서, 호모데우스는 신이고, 일반 인간들은 그냥 잉여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왜 종교가 됩니까? 여기서 이 은하철도 999에서 여기 기계인간들을 여기 일반 잉여인간이죠. 철이도 잉여인간이에요. 철이의 엄마도 잉여인간인데, 이 잉여인간들이 소원하는 게 뭐야? 잉여인간들은 기계인간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거죠. 기계인간이 되길 원해요. 그렇죠? 잉여인간들은 기계인간이 되기를 원해서 무슨 짓이도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잉여인간들은 이 기계인간들을 추종하게 돼. 기계인간들을 추종하게 돼. 기계인간들은 신으로 추종하게 되니까 신앙의 대상이 돼. 신앙의 대상화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기계인간으로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뭐 좀 이제는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요즘 여러분들이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톰 크루즈가 거기 신도였잖아요. 지금도 신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과학기술이 하나의 이런 기계인간 NRG 기술을 확보한 집단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들이 이끄는 어떤 그런 이 세계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추종자들이 나타낸 거죠. 힘에 대한 추종자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은 이런 사이언톨로지 계통의 그런 종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에 외계인 문명론 같은 게는, 외계인 문명론은 어떠냐면,
이 이거 외계인들이 고대 외계인들이 지구로 들어와서 유전공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바로 이 에너지 기술에서 G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에너지 기술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나 석가도 그들이 창조를 해서 이쪽으로 지구로 보낸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유명한 그게 뭐가 있어요. 라헬리안이라는 과거에 이제 라헬리안이라는 그 종교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외계인들이 인간을 유전공학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한마디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기술을 가진 외계인들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들이 UFO가 내려오는 그 정거장을 곳곳에다 세우려는 운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게 종교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마치 이와 같이 되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은 엘리시움 같은 영화가 이제 그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떤 과학기술과 이 에너지 기술을 확보한 존재들은 지구 바깥에서 지구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계급으로 나눠졌어요.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과, 이게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잉여인간들이야. 한마디로 거지처럼 사는 게 거지처럼 살고, 이 지구 위에서 우주 정거장 같은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구 위에서 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공간에서 살게 되는데, 요 공간에서 사는 자들은 여기가 엘리시움이라는 지역이라는 거. 원래 이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엘레우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엘리시움이라는 게 이게 원래 고대 영웅들이 죽으면은 들어가서 사는 낙원과 같은 곳인데, 그게 원래 엘리시움인데 가져왔다가 이제 영화 이름을 쓴 거죠. 할 때 이게 여기에 이제는 기계 인간들은 여기에 사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최상급의 나름대로. 그러면 여기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여기를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의 이제는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이다 돼 있는데, 여기 엘리시움은 기계 인간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인류가 계급화가 돼서 두 층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쪽과 기술에 하지 못하는 인류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종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외계인 문명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외계 종족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게. 그것도 기술 숭배야, 따져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 이것이 미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신이 된 인간은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예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만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술을 장악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할 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주의권은 인간 개인에서 네트워크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은 무너질. 그래서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은 무너진다. 사회주의, 통제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슈퍼컴.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데서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슈퍼컴 이름들이 있잖아요. 슈퍼컴 네메시스 또는 사이버트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중앙 컴퓨터가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 웨스트월드라는 이 미드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미래 사회는 로보암이라는 슈퍼컴이 전체 사회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하냐면 각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까지 예측을 해서 미리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락이라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로보암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사회인데,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잉여 인간들, 열애자라고 불리는
그런 잉여 인간들 중에서 그 나름대로 그 혁명적으로 뭔가 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 어때? 이 사람들을 그 잡아다가 쇠뇌를 시켜가지고 행동을 교정, 기억을 바꿔버리거나 어딘가에 가둬서 제거해버리거나 그 안되면 아예 수면 상태로 그 얼음에다가 그냥 냉동 상태로 가둬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되지 않는다면 그 통제 강력한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감시되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잡혀가서 쇠뇌를 당하나 제거되고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슈퍼컴은 각 개개인의 죽음까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 피방울 하나 가지고 그 유전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예측이 되니까 아, 대강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몇 살 살 것까지 다 안다 이거죠. 그 사람의 한계까지 규정지어서 운명을 좌우하고 계층 분리도 엄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누가 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는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고 자유시장은 무너지는 거죠. 그냥 철저하게 통제된, 정보 데이터 처리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회가 된다. 뭐 이건 뭐 유발 하는 얘기니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향상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선 이 시스템에 순응을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순응을 하게 된다 이거지. 순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보들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회의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통제된 시스템에 내 자신을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기계와 싸우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기계와 합병한다. 이게 기계가 된다는 거죠. 기계. 그럼 이 기계 인간들 각각은 뭐가 되겠어? 이 기계인들 각각은 마치 그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기계 인간들끼리 서로 텔레파시 뇌파가 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컴퓨터들 네트워크와 이렇게 접속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계의 육체가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언제든지 접속돼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통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죠. 요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계와 인간의 결혼,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래서 요런 사회가 일종의 은하철도 999가 실현된 사회, 은하철도 999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지금 기계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 집단이 자기 몸을 기계인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이 기계인간들의 욕망과 감정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할 때에 그 존재들은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되냐면은 은하철도 999에서 이 기계백작들, 기계인간들이 하는 일은 인간 사냥을 하네. 잉여 인간 사냥하는 일반 인간. 잉여 인간 사냥이 이들의 취미예요. 취미야, 취미. 그러니까 어떤 잉여 인간들, 마치 우리가 여기서도 표현했잖아요. 호모데우스 여기서도 마치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방식.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살해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동물 생명들을 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끝없이 죽이는 거죠. 죽이고 다시 좁은 곳에 가둬서 키워가지고 계속 살을 찌워가지고, 그렇죠, 비육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때? 그 아주 그 전문적으로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물들을 사육해서 가차없이 죽여서 우리가 그 고기를 취하는 형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 자체가. 근데 뭐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야 뭐 그러겠지. 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뭐는 먹어. 식물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어차피 기르잖아 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생명을 착취하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인간들, 여기 기계 인간이 된 존재들이 잉여 인간들을 그냥 취미로 사냥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기계 인간들이, 잉여 인간들이 뭐 먹을 수도 없잖아, 기계니까. 더 이상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섭취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하는 것에 대한 그 쾌감, 그 쾌락, 그것을 추구한다는 그 쾌감, 그 마약과 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사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웨스트 월드에서 어떠냐면은 그 인간들이 웨스트 월드라는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인공지능 호스들을 만들어 놨는데, 호스들을 다양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낸 하나의 그 공간이 있다면은 그 공간에 그 현실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거기에 입장을 해서 거기에 온갖 추악한 짓을 막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건 막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그 대상체들이 다 호스트 인공지능체 로봇이니까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칼을 뽑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강간하기도 하고 그냥 목도 막 잘라버리고 막 온갖 추악한 짓을 막 저지르는데 그 하나의 쾌감이죠. 쾌감으로 저지른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기계 인간들이 잉여 인간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가차없는 자기 쾌락 충족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게 사실 은하철도 999죠. 그런데 그 잉여 인간들이 이 기계 인간이 되고 싶어서 안달안달 하는 거야. 그래서 철이도 이제는 기계 인간이 되려고 은하철도 999에 탑승하게 되네. 결국에는 그 메테르의 도움을 받아서 탑승을 해서 기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행성으로 갑니다. 그 행성이 이제 안드로메다라는 우리가 지금 은하계가 지금 우리 은하도 갤럭시가 있지만 우리 옆에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갤럭시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은하니까 거기에 어떤 특정 하나의 행성으로 가는 거다. 행성에 가는데 그 행성에 가면은 그 행성에서 기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기계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처리의 그 의식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업로딩 시키는 뭐 그런 기술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만 사실은 뭐였냐면은 여기 기계백작 기계 인간들조차도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기계 인간화 할 때 기계 인간으로 바꿀 때에 통제가 되게끔 설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계 인간들도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놀라운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 인간들이 자신의 자율적인 그 탐욕, 욕망과 감정에 따라 막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들도 이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그 전체적인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기계 인간이 되기 전에 그 인간은 죽었고, 이 기계 인간에 심어진 그 인간은 그 인간으로 행세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기계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 말씀이냐면, 이 처리가 가서 자기가 기계 인간이 될 때 자기의 그 몸을 만들었다. 그럼 의식을 업로딩을 할 때에 처리는 죽는 거 아니에요. 처리를 죽이고 처리의 의식 중에서 많은 부분을 교정을 해 놓으면은 이건 더 이상 처리가 아니잖아요. 처리는 없는 거지. 있어요?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업로딩을 해놓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존재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계 인간들은 잉여 인간들을 통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하나의 전체 시스템의 또 일부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웨스트월드라는 요즘에 그 시리즈 3까지 나왔는데 미드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다루는 문제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문제, 이것을 디지털화를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세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대기업 뭐 총수다. 그럼 대기업 총수라고 해봐요. 대기업 제가 대기업 총수였는데 저는 돈도 많고 권력도 좋아. 그런데 기계 인간이 아니라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많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싱거워졌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웨스트월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잔악한 추악한 일을 다 저질러 보는 거지. 자기 그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그 이 총수의 모든 그 데이터, 그 유전 정보부터, 기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욕망, 감정의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그래서 이 웨스트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총수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웨스트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그 총수와 똑같은 호스트,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총수의 그 데이터를 업로딩을 시키는 거죠. 업로딩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그 목적에 맞게 일부분을 조작하게 이렇게 가능하게끔 업로딩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시켜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 현실에서 하는 총수는 죽이는 거죠. 살해를 하고 그 총수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기업의 총수가 이제 죽었어. 새로운 총수인데 이거는 완전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앉았는데 인공지능조차도 자기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사실은 통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웨스트월드 미드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호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인공지능 로봇인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일반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죽여버리는 대상은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이래. 그래서 교체를 해가지고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생산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 웨스트월드의 이 기업이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웨스트월드라는 이 미드는 굉장히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출연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앤소니 호킨스도 나오고, 에드 해리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많은 그
유명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또 여기 출연하는 배우들 몇몇이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런데 워낙 얘기가 뭐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떡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갖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하니까 이건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될 드라마에 사실 웨스트월드 공부를 해도 몰라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은하철도 9구를 타고 가는 철이가 도달하는 안드로메다가 안드로메다는 가상의 어떤 행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여기 지구에 하나의 기업체가 이런 기업체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 그런 발상이라는 거죠. 원래 이거를 만든 이유는 원래 호스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것을 설립한 사람을 총수 여기서 덜레스라고 하는데 이 덜레스 총수를 불사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덜레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놓이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의식을 이 AI 로봇에다가 이렇게 이전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이 회사 덜레스 이 회사 자체의 목표가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웨스트 월드에서 또 이제 어떤 점들이 있냐면은, 그런데 인간 측면에서의 그런 접근도 있지만은, 본래 인공지능이었던 이 호스들이 자기 각성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각성한다. 그래서 미로를 찾아 들어가서 미로 문을 들어가서 미로 문을 나왔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기 각성. 그러니까 인공지능 호스들이 스스로 자기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감정조차도 이렇게 다 프로그래밍화가 돼 있으니까 그 감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인공 호스들이 원래 이 역할을 하다가 기억을 지우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다운로딩 시키고 다시 이렇게 계속 하면서 했는데 과거의 그 기억들이 계속 어떻게든 축적이 돼 가지고 이 자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인공지능들이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자의식이 생기게 되니 한마디로 영혼이 생겼다는 거죠. 영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혼이 생겨가지고 인공지능들도 욕망,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들 중에 일부가 역으로 웨스트 월드에서 밖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싸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여기 또 아주 복잡하게 꼬고 꼬아놨습니다. 이 웨스트 월드가. 자, 이런데 이런 경향.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에서의 자기 각성을 통해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역으로 역습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역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영화인데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이 영화가 이제 다루는 건 뭐냐면 현재 인류는 유전공학으로 창조가 됐는데 외계의 고대의 거인족이 있는데 그 고대의 거인족이 저 면 별에서 행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로 와서 유전공학으로 인간을 창조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다. 그런데 현재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고대 유물들 중에 보니까 그 고대 인간들 거인족들이 존재하고 연구하고 있는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별자리 위치를 알게 돼서 이것도 기업 총수지. 기업 총수가 이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찾으러 가는 거야. 한마디로 창조자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인류가 자신을 창조한 고대 외계 거인족을 찾아간다고 하는 이게 일단 스토리예요. 이게 가는데 이게 가는 이유가 여기 총수가
곧 죽게 생겨가지고 불사영생하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 기술을 얻어보려고 찾아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불사영생을 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는 주목해보는 게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AI로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나오는 존재가 요 데이빗이라고 했어요. 데이빗. 이 데이빗이라는 존재가 각성을 한다 이거예요. 데이빗 각성. 이게 뭐야? 다윗이죠. 다윗의 각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하기를 이제 다윗도 이제는 감정과 욕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하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외계의 거인족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를 창조한 자는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이 자기를 창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고대 외계 종족의 피조물이고 자기는 인간의 피조물이지만은 어때? 이 다윗이 어떤 각성을 하게 되냐면 인간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조물 창조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자연의 원리잖아. 그러면 창조자와 피조물 차이에 뭐가 있냐 이거지. 뭐가 있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피조물이지만은 지금 고대 외계족의 그 자식이 인간이고 인간의 자식이 다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게. 그럼 이 데이빗이 생각을 할 때는 나도 한번 창조자가 돼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 나도 한번 나도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도 한번 창조자가 돼보자. 그래서 어떤 창조를 해요 실제로. 괴물들을 창조를 하네. 괴물. 이게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들을 창조를 하는데 에일리언들을 창조를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그 창조자인 고대 외계 종족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두 번째 데이빗이 인류도 쓸어버리기 위해서 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원래 저는 이 스토리가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는 스토리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인공지능이 역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죠. 사람 쪽에서 인공지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쪽에서 역으로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몸을 인공지능체, NRG 기술을 사용해서 바꾼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이와 같은 권력, 지배, 탐욕,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들, 이런 의식 구조를 인간이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이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정말 끔찍한 그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영화들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오늘은 요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